유후, 안녕하세요. 유후입니다. 제가 4월 5일날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파티를 한 번 했고, 또 오늘도 약속을 투탕 뛰고 나서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Home sweet home. 그래도 주말에는 꼭 유튜브 영상 하나를 찍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정보를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담아볼 거냐 하면은 호주 비자 관련 얘기입니다. 진짜 비자 너무 어렵죠.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용이 정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타임라인 아래에 적어둘 거고요. 꼭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는 해드리되 각 비자마다 신청 자격이나 취득 조건, 혜택 등이 다르기도 하고 호주 비자 관련 내용은 정말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항상 이민성에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만든 호주 취업 비자 흐름도 요 그래프를 보면서 함께 따라가 볼 거예요. 사무직으로 보통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워홀 비자로는 6개월밖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취업 비자를 따는 게 항상 좋은데, 그래서 그 취업 비자를 따려면 1번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기술, 학위, 경력 등 점수제 테스트를 통과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이프 같은 기술 학교를 다녔다든지 아니면 호주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왔다든지 등등, 아니면 호주에서 일한 경력이 이미 있다든지,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게 있으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비자는 일반 기술 이민인데요. 일반 기술 이민의 경우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포인트 시스템 기반의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기술 이민 비자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189번 비자일 텐데요. 이 비자의 특징은 SOL, 그러니까 Skilled Occupationalist에 속하는 모든 직업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제 학력, 경력, 연령, 영어 등을 기반으로 포인트를 부여받고 65점 이상이라면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45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물론 일부 직업군은 예외입니다. 영어 능력이 IELTS 6.0 이상. 그게 모두 반영이 되면은 비자 승인 후 즉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부러워하는 비자 중에 하나입니다. 190번 혹은 498번으로 불리는 주정부 후원 비자가 있는데요. 취득하기 어려운 비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절대 추천을 안 하는데요. 나라에서 그냥 몇십 명을 선정해서 비자를 부여해주는 방식인데 정말 극악의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려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호주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신청하는 일반 기술 이민 비자입니다. 핵심적인 특징은 이제 지역별 후원이 필요하고요. 1번. 그리고 직업 제한이 있어요. 후원 기관이 지정하는 직업 목록의 60점 이상을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될 체크리스트는 장기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단기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단기라면 저희들이 대부분 가는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가시면 됩니다. 한 직업에 이제 6개월 이상 일하실 수 없고 나이 제한도 18세에서 30세까지 있으며 이제 1년씩 연장해서 총 3년을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나는 그 정도만 살아도 충분해 한다면 요 비자 추천드리고요. 407번으로 불리는 직업 연수 비자가 있어요. 호주 기업의 후원을 받아 기술 훈련을 받는 동안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 후원이 필수고요. 2번 특정 직업을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장 2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기로 보신다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후원 및 지명 가능한 고용주가 있나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자국민을 쓰면 될 것을 본인의 능력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지인이 있다면 사실 가장 베스트죠.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이기도 해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주가 없을 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럴 때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호주 대학교 또는 기술학교에 90주 이상 재학을 하고 졸업을 했다면 졸업생 취업 비자가 있어요. 번호는 485번이고요. 핵심 특징은 호주에서 학위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대신 졸업 후 이제 석사 졸업자의 경우는 2년 동안, 박사 졸업자의 경우는 4년 동안 취업 허가 기간 동안 감사합니다. 영주권 비자가 신청 불가해요. 만약 고용주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 근로 장소가 이민성에서 지적한 농촌 지역이 아닐 경우 케이스는 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취업 비자, 단기 취업 비자, 그리고 고용주 후원 영주 취업 비자 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사파리 TSS 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부족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대 4년까지 호주에 머물 수 있고 갱신은 가능합니다. 마케터, 개발자, 엔지니어,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해당되고요. 그거는 이민성 페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다만 이제 특징은 고용주 후원이 필요하고요. 얘는 그래도 좀 까다로운 게 이제 특정 조건, 저의 경우는 2년 정도 경력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도 얻을 수 있고요.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과를 나왔다던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2년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IELTS도 6.0 이상이 꼭 있으셔야 되고요. 이제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범죄 이력 없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45세 미만인 것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특이 케이스인 고용주 후원, 영주 취업 비자의 경우는요. 186번 비자인데요. 호주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의료, 엔지니어링, IT 등 전문 분야 종사자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고용주 후원은 필수고요. 포인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력, 경력, 연령, 영어 능력 등 기반으로 60점 이상의 포인트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최대 5년까지 머물 수 있는 비자이고요. 바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 점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구직 희망 직업이 MLTSSL, STSOL, RSMS, ROL에 포함되나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각각 무엇인지는 저희 카드뉴스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미지는 잠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중장기 취업비자, 그리고 단기 취업비자, 고용주 후원, 영주 취업비자까지 모두 해당이 되네요. 다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지방 취업비자입니다. 지방 취업비자가 무엇이냐 한다면 지방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동일하게 이런 리스트들은 이민성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방 지역에서 근무 경력이 2년 있어야 돼요. 비자 취득 후 2년 동안 그 지정된 지역에서 거주하셔야 됩니다. 비자 승인 후 즉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똑같이 IELTS 6.0 이상, 45세 미만, 건강검진, 범죄 이력 조사 이런 거는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직업이 방금 말씀드린 그 카드뉴스의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일하게 신청해 보실 수 있는 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파리 비자. 다만 이거는 DAMA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을 시입니다. Area Migration Agreement라고 지역별 후원 협약 프로젝트입니다. 특정 그리고 직업군에 한정되는 협약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예시를 바로 드릴게요. 호텔 경영자, 요리사, 관광 가이드 등 이런 직업들이 신청이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파리 비자에 대한 특징은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네, 어지럽죠?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인 건 맞아요. 점수제도 있고 아니면 경력, 학위 등 이런 걸 증명해야 되는 비자도 되게 많은데요. 이제 저는 마케팅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그 루트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아마 좀 이제 예시를 보면서 해야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케터로서 호주 취업 비자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조건들 중에 첫 번째는 관련 직업 종사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지금 15개월을 채웠어요. 9개월이 모자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워홀 비자로 가는데 워홀 비자로 가면은 6개월밖에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계약직, 그 다음을 이제 스폰서십도 같이 협약된 회사에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년을 채울 예정이고요. 다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학력 필요. 근데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에 이미 그거는 통과가 되었고요. IELTS 6.0 이상 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말씀 안 드렸다. 제가 중국에서 14년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전형으로 학교를 들어갔고요. 보고서를 200장은 넘게 썼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국에서 살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꽤 이제 사용을 했는데 높지 않은 점수지만 이번에 IELTS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냅다 시험을 봐버려서 7.5점을 받아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나중에 비자 신청할 때쯤 되면은 어쩌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
준비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해서 따놓았고요. 45세 미만. 요거는 저는 올해 생일이 지나서 24살이기 때문에 완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된다는데 이건 똑같이 저희 뭐 이제 통장 사본 뭐 이제 얼마 있는지 잔고 증명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 비자를 넘어서 호주 영주권 종류도 정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호주 영주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ENS 그리고 하나는 RSMS 비자입니다. ENS 비자 같은 경우는 호주 경제에 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예요. 보통 그 기술 관련 비자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그런 비자들은 바로 ENS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SMS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기타로는 사업비자, 투자비자, 가족비자 등 그런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마케터로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호주 취업비자를 2년 이상 유지를 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2년을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취업비자를 얻고 나서도. 취업비자 갱신 기간 동안 6개월 이상은 호주에 거주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뭐 요거는 계속 호주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다면 뭐 문제 없는 부분이겠죠. 동시에 고용주 후원이 또 필요하고요. 신청 시점에 뭐 45세 미만 그리고 호주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어야 함. 이거는 뭐 이제 보통 고용주 측에서 말씀을 제대로 해주실 수도 있고 추천서를 받을 수도 있고 직업이 해당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직업이지만 또 그만큼 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민이 쉽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호주 정부에 따르면 마케팅 매니저, 디지털 마케터, 소셜미디어 마케터 등 이제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라고 보통 불리는데 관련 직업은 앞으로도 계속 높은 수요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높아지고 또 이제 좋은 데 들어가면 고용주 후원도 가능하다. 이건 이제 저희가 설득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도 정말 안 좋은 케이스는 아니다. 거기서 희망을 얻고요. 또 이거는 참고 자료인데요, 여러분. 호주 마케터의 연봉은 경력, 역량, 근무, 내용 등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7, 8만 호주 달러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최저를 받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뭐 거의 3배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도, 이민도, 생활도 모두 얻어갈 수 있도록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 미리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경력이 2년이 되신 분들은 바로 취업비자 노려봐도 괜찮지만 아니라면 저처럼 워홀비자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또 이제 현지 경력 있으면 좋잖아요. 더 좋은 회사에 당당하게 나 스폰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보성이다 보니까 재밌는 영상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진지하게 준비해야죠. 저랑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고요.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또 뭐 중간중간 준비하는 브이로그도 같이 할 예정이니까요. 같이 준비하는 느낌 다 같이 가져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혼자 준비하는데 외롭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만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은 월요일이라서 촬영일 기준입니다. 저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유후.